and I would worry about my mom. When she had to use a ladder or hop on the countertop to reach something high on the shelves at home, I would worry about her safety and insist that she let me get it for her. This was the mother I killed. The person I chose to kill. The person who loved me no matter what. The mother who always took care of me. I miss talking to her and being with her. 안녕하세요. 쇼킹TV의 톰슨입니다. 오늘은 좀 이상한 사건을 준비해봤습니다. 살인사건이긴 한데 단순한 살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사건을 쭉 보시면 여러분이 계속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죽인 거야?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오는 순간 이게 단순한 가족 비극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배경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은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워키샤라는 도시입니다. 위스콘신은 미국의 중북부에 있는 주인데 번호판에 어메리카스 데일리랜드, 미국 낙농업의 땅이라고 새겨놓을 정도로 미국에서 유제품 생산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도시가 대부분이죠. 그 중에서도 워키샤는 특히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유한 동네고 범죄율도 낮고 딱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소도시이죠. 그런데 2025년 2월 28일 이 조용한 동네의 한 주택으로 형사들이 들어갔을 때 마주한 건 공포 영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그 공포스러운 주택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그곳을 발견한 건지 볼까요? 수사는 두 군데서 동시에 신고가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어떤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니키타라는 이름의 손자가 학교를 안 간 것 같은데 연락까지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 워키샤 웨스트 고등학교에서도 따로 경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니키타라는 학생이 2주 동안 계속 결석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할머니는 신고를 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덧붙였는데요.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계속 결석하고 있는 손자인 니키타의 계부인 도널드 마이어한테서 문자가 오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였습니다. 분위기가 다르고 좀 어색하다고요. 그래도 일단 몸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형사들이 파악해보니까 뭔가 맞지 않는 게 계속 나왔습니다. 니키타는 원래 한 번도 결석이나 지각, 조퇴를 한 적 없는 개근생이었는데 갑자기 학교에 안 나오고 있었고 선생님들이 연락을 했더니 아프다는 답장이 와서 부모님이 학교로 전화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아무도 전화를 안 한 겁니다. 게다가 계부인 도널드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상사가 연락을 하면 문자와 이메일로만 답장을 했다는 부분도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서 통화는 못하겠다는 이유를 대면서요. 거기다 증상이 날마다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은 결막염이라고 했다가 다음엔 목이 아프다고 말이죠. 그래서 경찰은 이웃집 초인종 카메라를 확인해서 차량이 마지막으로 드나든 시각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자 2025년 2월 24일 오전 10시경에 니키타의 의붓아버지 차량이 집에서 나가는 게 보였고 2월 11일 이후 약 13일 만에 처음 포착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시더힐즈 드라이브에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밖에서부터 심각한 악취가 났습니다. 뭔가가 부패하는 냄새였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공포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 장면이죠. 니키타의 친어머니인 타티아나는 총에 여러 발 맞은 채 수십 개의 담요와 수건에 덮여 있었습니다. 집 앞쪽 서재에는 의붓아버지인 도널드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담요에 덮여 있었죠. 책상에서 일하다가 그 자리에서 공격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이었고, 도널드의 시신 주변에는 양초들이 있었는데 형사들이 도착했을 때는 꺼져 있었지만 이전에 꽤 오랫동안 켜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신이 썩는 냄새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겠죠. 그리고 담요를 걷어내자 두 사람에겐 심각한 외상이 보였습니다. 먼저 도널드는 앉아서 일을 하고 있다가 뒤통수에 총을 한 발 맞은 것처럼 보였죠. 타티아나는 복부와 목 등 최소 3발의 총을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제일 먼저 한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아들인 니키타는 어디 있는 건가? 담요 더미 밑에 3번째 피해자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가족이 키우던 강아지도 안 보여서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니키타도 강아지도 없었고 차도 한 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강도의 소행으로 일단 생각해봤죠. 벽에 걸린 그림들이 다 내려져 있었고 침대도 뒤집혀 있었고 옷장 안의 옷들이 전부 바닥에 쏟아져 있었으니까요. 근데 정작 제자리에 있어야 할 총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는데요. 집안의 누군가가 2주 동안 매일같이 현금과 귀중품을 찾아 뒤지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이 중에선 돈 봉투들이 카운터 위에 있었던 걸 보면 어디 현금을 숨겨뒀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았고, 벽에서 그림을 다 내린 건 그림 뒤에 금고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건 그렇고 대체 니키타는 어디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연락이 된 게 2월 11일이었는데 신고가 들어온 건 2월 28일이었으니까 17일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니키타의 폰으로 긴급 위치 추적을 걸었더니 신호가 잡혔습니다. 일리노이 방향, 즉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이후엔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였죠. 아이오와, 콜로라도, 와이오밍을 지나 캔자스까지 말이죠. 아이오와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트럭 휴게소에도 들렀는데 마치 관광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믿을 수 없긴 하지만 17살짜리 고등학생이 친엄마와 계부를 살해한 뒤 집에 있던 모든 돈과 총을 챙겨서 도주하고 있는 중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운전면허도 없이 혼자서 미국 전역을 가로질러 운전해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차량의 주인이 캔자스에서 붙잡혔는데 역시 형사들이 예상했던 니키타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잡힌 이유가 정말 황당했는데요. 정지 표지판에서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가 경찰에게 단속을 당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번호판을 조회했더니 워키샤 카운티 보안관서에서 도난 차량으로 등록해둔 걸 본 것이었죠. 그런데 워키샤 카운티 보안관서에서 도난 차량으로 등록을 한 지 고작 15분이 지났을 시점이었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딱 맞은 것이었죠. 아마 20분만 일찍 단속되었더라도 그냥 딱지만 받고 가던 길을 자유롭게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나온 물건들이 충격적이었는데요. 357 구경 권총, 썩은 냄새가 나는 옷가지들, 성경책, 차 곳곳에 현금들, 귀금속과 전자기기들, 가족 사진이 담긴 사진첩, 니키타와 어머니의 출생 증명서, 오래된 노트북과 휴대폰들, 그리고 강아지도 같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간 거였죠.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현금만 14,000달러가 넘었는데요. 한화로 따지면 약 2천만 원이네요. 그리고 카메라에서 진짜 충격적인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와 계부의 시신이
양초들과 함께 이상한 자세로 배치된 모습이었죠. 마치 시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친구와의 통화 중에 계부의 시신을 언급하는 영상도 나왔는데 저기 계부 썩는 거 보이냐?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니키타는 부모의 시신이 부패가는 집에서 이런 식으로 고인의 시신을 욕보이며 2주 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하실에서 생활했었는데요. 그곳엔 TV랑 소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트도 가고 햄버거를 사 먹으러 가기도 하고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눈도 치우고 쓰레기도 내놓고 학교에는 본인이 직접 아프다고 연락하고 계부의 직장에도 계부인 척 문자를 보내고 할머니한테도 계부인 척 연락했습니다. 완전히 두 사람 행세를 한 거였죠. 부모가 1층에서 썩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럼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 이유가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먼저 니키타는 몰도바 출신이었습니다. 몰도바는 흑해의 북쪽, 루마니아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요. 옛날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로 현재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07년에 몰도바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인 타티아나와 둘이서 살다가 타티아나가 온라인에서 도널드 마이어라는 미국 남성을 만나면서 2017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니키타가 고작 10살 때였죠. 도널드는 니키타를 친아들처럼 대했고 유럽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항상 응원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니키타는 자신이 다니고 있던 워키샤 웨스트 고등학교에서 최근 전교 3등을 했고 워키샤 카운티 전체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대회에서 2등, 미국 우등생 클럽 가입 준비 중이었죠. 이달의 학생으로 뽑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친구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거의 못 사귀었는데요. 이민자 출신의 동유럽 억양도 있고 이름도 낯설었으니까요. 그래서 사회생활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온라인으로 쏠렸고 거기서 만난 게 극우주의 컨텐츠들이었습니다. You're born in Moldova in 2007. Mom is Tatiana. Yes. You came to the U.S. in 2017. Yes. Can you kind of talk me through that, how that came about? Well, I think like in 2015, my mom met my stepdad online, like dating site or whatever. And then went on some vacations with him, like all over Europe, stuff like that. Then eventually they married, and then June 2017 moved to America. Was it hard coming from Moldova to the U.S.? Was that a difficult process? I guess sort of. I mean, I guess especially in the beginning, like having like a stronger accent then. Yeah. And I guess sometimes to some people the name Nikita is kind of strange. Have you always lived in Waukesha since moving here? Yes. Yeah. How do you like it? It's fine. It's okay. Going to school, going to Waukesha West. How's high school? It's good. Yeah. Good grades. 이 인터뷰만 보면 어떤가요? 차분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냥 평범한 학생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형사들도 그게 너무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부모를 죽인 게 맞아? Are there any clubs at school? Yeah. The environmental club, so basically like local community type of volunteering. Oh, okay. And then FBLA. What's that? It's like it stands for like Future Business Leaders of America. Oh, And it has okay. different like things you can choose, like different events or topics. And I choose cybersecurity one. There's like an exam you take, and there's like regionals and state and nationals. Oh, To regionals, I got second place. okay. Well, cool. Congratulations. Pretty good accomplishment. Yeah. I was in the process also of joining National Honor Society as well. Grades are really good then, I would say. Okay. 전교 3등, 사이버 보안대회 2등, 미국 우등생 클럽 가입 준비. 모든 게 완벽한 이 아이한테 부족한 건 친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이 거의 유일한 사회생활이었는데 거기서 반정부 사상, 네오나치, 극단주의 컨텐츠에 빠져들기 시작하였죠. 학교 총기 난사 사건들, 대량 학살 사건들을 찾아보는 이상한 집착도 있었죠. 심지어 전쟁 영상 위에 러시아 음악을 덮어씌운 이른바 고어 에딧 영상들을 학교 친구들한테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핵심 실마리를 제공한 학교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신원보호를 위해 증인 A라고 불립니다. 증인 A는 니키타가 범행 전에 죽고 싶다고, 그런데 부모가 슬퍼할 테니까 부모를 먼저 죽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그래서 증인 A가 다그치자 그때마다 총이 없어서 어차피 못해, 진짜로 할 생각은 아니야 라면서 말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의 생활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너무 좋다고, 부모님이 다 좋은 분들이라고, 어린 시절이 행복했다고 합니다. 전혀 학대를 받거나 방치된 아이가 아니었죠. 오히려 사랑을 많이 받은 환경이었는데 그게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극단주의자들을 찾아다녔는데요. 니키타는 거기서 자기랑 비슷한 성향의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은 니키타한테 모든 걸 해줄 것처럼 약속했다고 합니다. 외롭고 고립되었던 이 아이한테 처음으로 자기를 이해해준다는 사람들이 생긴 순간이었죠. 그리고 니키타는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 정부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구체적으로 드론에 폭발물을 달아서 대통령한테 날려보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크라이나로 도망가서 숨어 지낼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가족 사진첩을 챙겼던 것도, 출생증명서를 챙겼던 것도 다 거기서 새 출발을 하려던 거였던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차가 필요했고 돈이 필요했고 부모님의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가출만 하면 될 일이었지만 니키타에게는 부모님의 차와 돈이 필요했고 자신의 범행이 즉시 신고당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즉 부모를 도주의 자금줄이자 동시에 가장 먼저 치워야 할 방해물로 본 것이죠. 그래서 2025년 2월 11일 니키타가 행동에 나선 겁니다. 먼저 계부인 도널드가 서재에서 일하는 동안 뒤에서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타티아나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총을 쏴서 목숨을 앗아갔죠. 아직 코트도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담요를 덮어놓고 양초를 켜놓고 그 집에서 혼자 2주를 살면서 집을 뒤진 거죠. 그런데 사실 FBI는 이미 2년 전인 2023년에도 이 아이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타티아나가 직접 FBI에 신고를 했었거든요. 아들이 온라인에서 극단주의 영상 같은 이상한 걸 보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FBI가 조사를 했지만 당시엔 기소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작 2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하여간 니키타가 체포된 후 형사들은 캔자스로 가서 위스콘신으로 데려왔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니키타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감정도 없고 걱정도 없어 보이고 가끔 농담을 하거나 일상 얘기를 꺼내는데 이제 위스콘신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한테서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We kind of want to talk to you about why we're here today, Nikita. We have a feeling like we know what happened and when it happened. We have no idea why this happened. Okay? The only one who knows why is you. And why you were out in Kansas and why you left, okay? And I'm really hoping you talk to me about why this happened, more than what. Alright? This is your story. You're the only one that can tell us why. And I promise you, I do want to know. More than anything else, I want to know why. Yeah, I think I'd rather first talk to an attorney. Okay, that's your right.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me?
Not enough. All right, let's hang tight again. If you want one of those, by all means, you can have it. All right? Okay. Thank you. You got it. So, now to put your handcuffs, we're going to kind of do the old-fashioned way, just behind the back, so if you could just stand up, face the wall to your left. It's a short ride, so they'll come off pretty quick. 약 2주 후 기소신문이 열렸습니다. 기소신문이란 기소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사가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니키타는 자살 방지 조끼를 입고 셔츠도 없이 법정으로 나왔는데요. 그냥 겁을 잔뜩 먹은 일반적인 고등학생처럼 보였습니다. I'll note that the first count is first-degree intentional homicide. This is a Class A felony, and if convicted, he sha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life. Count 2 is a second count of first-degree intentional homicide with the exact same maximum punishment. 니키타는 1급 고의 살인 2건을 포함해서 총 10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신은닉 2건, 현금과 귀금 속절도, 신원 도용, 차량 무단 이용, 증인 위협까지 말이죠. 그리고 법원이 보석금을 정했습니다. I'm going to give him a $1 million bail. I believe that that's appropriate, given the seriousness of the crimes,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quite frankly, the strength of the state's evidence. 법원에는 니키타의 편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이미 자기 손으로 죽였고 원래부터 친구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FBI의 수사 결과 텔레그램에서 니키타를 세뇌시킨 일당이 드러났는데요.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테러그램이라는 극우주의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주로 동유럽, 즉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백인 우월주의를 지향하는 단체라고 주장하며 각종 폭력을 부추기는 여러 채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외로운 아이를 이용한 게 분명해 보였죠. 그리고 2026년 1월 8일 니키타는 재판 전에 플리딜, 즉 조건부 형량 거래를 선택했습니다. 1급 고의 살인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나머지 7건을 기각해준다는 조건이었죠. Tell me if this is true. It says, I give up my right to a trial. True? Yes, Your Honor.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charge against you, sir, or charges, I should say. Count number 1 in the information alleges that on or about February 11, 2025, you did cause the death of victim A, who's identified as Donald Mayer, with intent to kill that person. What is your plea to count 1, sir? Guilty, Your Honor. Count number 2 says on the same date and location, February 11, 2025, at the address, you did cause the death of victim B, who's identified as Tatiana Kassev, with intent to kill that person. What is your plea to that charge, sir? Guilty, Your Honor. All right. Did you commit these offenses? Yes, Your Honor. 지금 보신 것처럼 니키타는 정말 기계적인 답변을 합니다. 네, 판사님. 네, 판사님. 그런데 의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말은 침착하게 하고 있지만 다리를 심하게 떨면서 불안함을 표출하고 있던 것이었죠. People want to know is why not take this to trial? Why did you plead it out? Actually, for us, our main goal was to have him accept responsibility for the 2 deaths in this matter. In consulting with the family, they were in agreement that this is a fair offer. I think it gives us a time period that we want for incarceration. So there's really no reason to put the family through a trial. Are you in any way surprised about Ms. Cass's decision to plead guilty? I guess I'm a little surprised. I mean, there's really no downside for him to take it to trial. But again, I think the courts look at the fact that someone takes responsibility for what they did, and I think that's a factor that they consider at sentencing. 그리고 2026년 3월 5일 자기 부모님을 죽인 지 약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났을 때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 측은 먼저 니키타가 체포 직후 FBI의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Just weeks after engaging with these online predators and committing the terrible acts that he had committed, Nikita Kassev was sitting down with the FBI doing a voluntary interview to help them in any way that he could to catch
the online predators. Within a month, he is sitting down with the good guys, trying to help them catch the bad. 그리고 검사장인 레슬리 보에제가 최후 발언을 합니다. This isn't a kid who just went off one night. He was mad at his parents. This was a kid who had it all. He had a loving home. He had good schooling. He had support. He went on vacations with his family. And do I believe that some of his researching of the internet caused him to start having strange ideas? I do. But it wasn't the internet that told him to come up with this plan. It was not the internet who told him that he should kill his parents. That was this defendant's decision. What he did showed a total disregard for human life. This shows an individual who does not deserve to ever be back in the community. So I'm asking the court to do the maximum penalty, life without the possibility of extended supervision, on each count consecutive to one another. 피고 측에선 반론을 펼칩니다. This court can and should give strong consideration to the following reality. In February of 2025, when Nikita Kassup committed these terrible crimes, he was a child. On the day that he committed these crimes, had Nikita Kassup tried to enlist in the military or enter into a contract, had he tried to vote in an election, or so much as buy a lottery ticket, the people in charge would have all given likely the same repudiation, get out of here, you're just a kid. Why do those protections exist? They exist because we know that children tend to be much more impulsive. We know that they are more vulnerable to outside influences and pressures. Their character is not as well formed or developed as those of an adult. Your Honor, our global recommendation for both counts is for the court to impose, obviously, the mandatory life with the possibility of extended supervision in 20 years. 그리고 니키타 본인이 직접 발언합니다. Mr. Kassup, what do you want to tell me? Your Honor, I want to begin by apologizing to the family and friends of both my mother and my stepfather Donald. To everyone who loved them, to everyone who feels pain and grief because of my actions, I am sorry. As much as anyone, I knew that my mom and Donald were kind, loving people. And I would worry about my mom when she had to use a ladder or hop on the countertop to reach something high on the shelves at home. I would worry about her safety and insist that she let me get it for her. This was the mother I killed. The person I chose to kill. The person who loved me no matter what. The mother who always took care of me. I miss talking to her and being with her. There is no excuse for what I did. The truth is I became obsessed with hateful thoughts and feelings. I felt like the world was a sick, evil place, and that my extreme actions to try to change it were justified. I thought I was part of a revolution, part of a war, and I told myself the bad things have to happen in war. I could not blame the videos, propaganda, and people that inspired my actions, because I had the ability to choose right instead of wrong. I am very sorry for what I have done. I'm not immune to the fact that I have a very young man here, and that whatever decision I make is a decision that is going to affect that young man for the rest of his life. I have no choice but to impose 2 life sentences. But this court can set an eligibility date for extended supervision at least 20 years in the future, or I can choose to find that the person is not eligible for release to extended supervision. As I look at, like a pros and cons, what are the pros about Nikita Kassup? He's taken responsibility for what he did.
But I weigh that as to the horrific, terrible, inexplicable, not understandable acts that he involved himself in. So what do I do with Nikita Kasich? Now I weigh these things and I'm led to the determination that I choose to find that he's not eligible for release to extended supervision, because I don't know, given the nature of these acts, I do not know, given what occurred here, when and if and whether a profound and significant change can occur. 니키타 캐섭, 만 18세에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2건을 연속 복역으로 선고받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니키타는 어머니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는데요.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이 흘리는 그런 악어의 눈물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어머니를 죽여놓고 어떻게 이런 정반대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걸까요? 그냥 평범한 사춘기 아이가 정신 나간 극우주의 단체에게 세뇌되었던 것일 뿐일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와 같은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전교 3등의 모범생이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세뇌를 당해서 자기 부모님을 총으로 쏘고 시신과 함께 2주를 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을 꿈꾼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 청소년기 아이들을 둔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군요.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내용들을 접하는지 오늘 사건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고요. 다음 사건에서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eorge K. 5 George K. 496 Broadway, McHill, Wilmington.